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 사이를 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부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곁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갉아먹는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시작해 세계적인 기업 삼성으로 키워내기까지 그의 곁에는 운을 불러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운을 빨아들이는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직접 만나고 거래하고 때론 배신당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운은 재능보다도 머리보다도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아오며 만난 그리고 지금도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운을 빼앗는 5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당신도 머릿속에 어떤 얼굴이 하나 떠오를 겁니다. 아, 그 사람이 바로 내 운을 맡고 있었구나 하고요. 이 영상은 단순한 인간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 그리고 운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이 직접 체험으로 깨달은 운을 잃게 만드는 5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삶에도 다시 운의 순환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아, 이건 내 이야기다 라고 느껴진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보신 후 운이라는 글자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오늘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대구 삼성 상해를 막 세웠을 무렵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이었다. 전기도 불안정했고 창고엔 쌀포대 몇 개, 국수 몇 다발, 말린 생선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나는 한 가지 원칙만은 절대 어기지 않았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 신용과 명예를 잃은 사람은 결국 운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일하고 또 때로는 배신도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분명히 깨달은 게 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잃은 사람에게는 절대 행운이 머물지 않는다. 삼성 상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 이번 물량을 갑자기 2배로 늘려야겠습니다. 창고엔 원자재가 모자랐고 인부들도 다 퇴근한 늦은 밤이었다. 도저히 맞추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납기일 안에 맞추겠습니다. 그날 밤 손이 얼고 눈이 흐려질 때까지 혼자서 포장하고 운반했다. 새벽녘 첫 기차에 물건을 싣고 거래처로 보냈다. 눈을 비비며 도착한 그곳에서 거래처 사장이 나를 보며 웃었다. 이 회장 이렇게 신속하게 납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당신을 믿고 맡기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겐 최고의 보상이었다. 돈도 좋지만 신뢰라는 보물은 그날 처음 내 손에 들어왔다. 그 거래처는 이후로도 10년 넘게 삼성의 고객이 되었다. 이 경험이 나에게 하나의 철칙을 남겼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운이 붙는다. 반대로 나는 정반대의 사람도 보았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소개해준 한 젊은 상인을 만났다. 처음엔 입만 열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며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납기일이 다가오자 연락이 끊기고 결국 그는 약속을 어겼다. 변명은 늘 똑같았다. 거래처 요구가 너무 무리였어요. 나는 그 순간 직감했다. 이 사람의 운은 여기서 끝났다. 몇 년 뒤 소문으로 들었다. 그는 빚더미에 앉고 직원들도 다 떠나고 시장에서 이름조차 사라졌다고. 그때 나는 더욱 확신했다. 명예 없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사람이 떠나면 거래가 끊기고 거래가 끊기면 돈도 운도 명예도 모두 사라진다. 명예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남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신뢰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 단단한 신용의 벽돌이 쌓여야 세상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삼성의 모든 임직원에게 늘 말했다. 우리가 파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다.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약속을 어기는 순간 고객의 마음은 돌아서 버린다.
그 후 나는 회사를 키워가면서도 신용일지를 썼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약속했고 그것을 지켰는지 기록했다. 그 습관이 쌓여 삼성의 시스템이 되었고 오늘날의 품질제일 철학도 거기서 비롯됐다. 내가 본 세상은 언제나 같다. 명예를 지킨 사람은 결국 주변에 사람이 남는다. 사람이 남으면 기회가 오고 기회가 오면 그 안에서 운이 자란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팔아버린 사람은 결국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 세상은 냉정하지만 운은 놀라울 만큼 정직하다. 당신이 성실하고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반드시 그 운이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 일기 첫 장에 이 문장을 적어둔다. 운은 명예에서 시작한다. 이 말을 잊지 않는 한 인생이 크게 어긋나는 일은 없었다. 해봤어?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조금 늦어도 되겠지 하고 넘긴 적 있습니까? 그 한 번의 방심이 당신의 운이 떠나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 약속이 당신의 운을 되돌릴 첫걸음이 될 겁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이 말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성급함과 분노는 손해다. 이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몸으로 배우고 회사를 세우며 수없이 확인한 진리였습니다. 내가 아직 젊었을 때 대구 삼성 상해를 운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에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물건 수량이 틀렸다며 나를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때 나는 억울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밤새 포장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가 단순한 계산 실수를 오해하고 나를 속인 사람 취급한 것입니다. 순간 나도 큰 소리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가 네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제 책임입니다.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의 얼굴이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 그때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줘서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10년 넘게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분노를 이긴 자가 결국 신뢰를 얻는다. 그리고 그 신뢰는 곧 운이 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침착하진 못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고 직원이 수백 명으로 늘어나면서 나는 수많은 성격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특히 한 명의 간부가 생각납니다. 일은 빠르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회의 중 의견이 다르면 얼굴이 붉어지고 부하 직원이 실수하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처음엔 그 열정을 좋게 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부서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고 직원들이 보고를 미루다가 결국 큰 거래가 틀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그러자 한 직원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과장님이 화내실까 봐요. 그 말을 들은 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더는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후 그는 변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숨을 고르고 한 박자 늦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팀은 회사에서 가장 안정된 부서가 되었습니다. 성과도 오히려 입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고 그 습관이 운을 결정한다. 1970년대 초 섬유 사업에서 전자 사업으로 옮길 때도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 회장, 지금 섬유가 황금 산업인데 왜 미지의 전자에 돈을 버립니까? 반도체는 실패하면 끝입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숫자와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그 참았던 시간이 삼성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또 하나의 진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내가 가장 존경했던 한 일본 협력업체 대표가 있었다. 그는 회의 중 누가 비판을 해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면 이렇게 말했다. 비판은 나를 성장시켜주는 거울이니까요. 그를 보며 나는 스스로 다짐했다. 언제든 침착함을 잃지 말자. 그게 결국 내 사람을 지키는 길이다. 분노는 순간의 쾌감이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분노로 잃는 건 관계요, 신뢰요, 인생이다. 삼성의 공장 바닥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다. 하루 화 한 번이면 1년의 팀워크가 무너진다. 그만큼 감정은 생산보다 무섭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결정은 빨라도 좋지만 감정은 늦게 다스려라. 그게 품질보다 더 중요한 리더의 자질이다. 한 번은 외국 투자자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통역이 중요한 수치를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간부가 얼굴이 붉어지며 통역을 탓하려 했습니다. 나는 그의 팔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역 실수일 뿐입니다. 사람의 실수는 아닙니다. 그 한마디로 공기가 바뀌었다. 모두 웃었고 회의는 다시 부드럽게 흘러갔다. 그 투자자는 미팅이 끝난 뒤 내게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 당신은 머리는 냉철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이군요. 그 한마디가 나에게 무엇보다 큰 칭찬이었다. 그는 지금도 삼성의 오랜 파트너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감정을 다스리는 게임입니다. 분노는 당신을 정의롭게 보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분노한 사람보다 침착한 사람에게 손을 내밉니다. 나는 지금도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의 진짜 품격은 화가 났을 때 드러난다. 당신이 화를 내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당신의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해봤어? 당신은 마지막으로 화를 낸 게 언제입니까? 그때 무슨 결과가 남았습니까? 오늘 단 한 번만 숨 한 번 더 쉬기를 실천해 보세요. 그 10초가 당신의 신뢰를 살리고 잃어버린 운을 다시 불러올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뿐인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삼성을 세우며 수없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공기보다 가볍지만 한 번 입 밖으로 나가면 무게는 철보다 무겁습니다. 약속을 쉽게 하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는 운도 떠납니다. 1950년대 후반 전쟁이 끝나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거래처를 개척하기 위해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때 만난 한 젊은 상인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이 회장 걱정 마세요. 뭐든 맡겨만 주세요. 그의 자신감이 대단해서 처음엔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기한은 어기고 변명은 길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의 말은 늘 그럴듯했지만 행동은 한 번도 약속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와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시장에서 점점 사라졌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말로 얻은 신뢰는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나는 어릴 적부터 기록을 좋아했습니다. 삼성 상해를 운영할 때부터 모든 거래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했고 언제까지 하겠다고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 노트에는 수많은 이름이 남았고 어떤 이름은 빨간 줄로 지워졌습니다. 지워진 이름 옆에는 항상 이렇게 썼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름. 그 노트는 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동이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말하는 회사가 아니라 지키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삼성전자를 세우던 1969년 우리는 처음으로 TV를 국산화하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6개월 안에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약속을 할 때 근거는 있었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자신감만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감은 약속이 아니다. 말은 숫자로, 계획으로, 책임으로 증명해야 한다. 그날 이후 삼성의 회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라는 보고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회사를 지탱하는 신뢰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입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매력적입니다. 유쾌하고 말을 잘하고 주변 분위기를 살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들의 말엔 실체가 없다는 걸. 나는 그런 사람을 빈 그릇이라 부릅니다. 소리는 크지만 내용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중견 간부가 거래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상대가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이 일정 확인을 늦게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찢지 않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실은 당신의 편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내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이 회장, 이제부터는 보고보다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그는 이후 누구보다 신뢰받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말은 잠깐의 이미지이고 행동은 평생의 평판이다. 삼성의 성장 과정은 약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제품 납기, 품질 기준, 거래 윤리, 직원 복지, 그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이 땀을 흘렸습니다. 나는 항상 그 중심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에는 내 이름이 걸려 있다. 그래서 어떤 서류에도 사인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서명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의 신용을 깎아먹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는 등을 돌립니다. 한 번은 젊은 직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말에 신중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은 공짜가 아니다. 신뢰라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뜻을 진심으로 이해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을 것이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볍게 쓰면 칼이 되고 무겁게 쓰면 다리가 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을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도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에서 약속한 말은 종이에 적지 않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말은 우리의 얼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운이 머문다. 그것이 내가 평생 깨달은 세 번째 법칙입니다. 당신의 운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입 밖으로 나가는 그 한마디부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해봤어? 당신은 최근 누군가에게 한 약속을 잊은 적이 있습니까? 그 작은 괜찮겠지가 당신의 신뢰를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단 한 가지 약속만 정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지켜보세요. 그 한 번의 실천이 당신의 운을 다시 부를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스스로의 운을 망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단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스스로의 운을 잃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바로 남의 흉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삼성을 키우면서 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인사하고 뒤에서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처음엔 그 말이 재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결국 자기 자신도 외로워졌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1970년대 후반 수원 공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삼성은 전자 부문을 막 키워가던 때였고 직원들 사이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부서의 한 대리가 늘 동료 이야기를 뒤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별로야.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더 잘했는데 왜 저 사람이 칭찬받지? 그 말이 처음엔 소문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곧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아무도 진심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점점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팀의 성과는 떨어지고 그 대리는 스스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를 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구나. 나는 이후 모든 부서에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누군가의 문제를 말할 때는 반드시 해결책과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은 헐떠듬이 된다. 실제로 나는 매주 간부 회의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의 약점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장점을 3가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 멈춤이 조직을 살리는 시간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비난은 독입니다. 그리고 그 독은 반드시 자신을 향해 돌아옵니다. 남의 흉을 보면 잠깐의 우월감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에 밝힙니다. 그 가시는 결국 나에게 돌아와 상처를 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곧 운이다. 좋은 말을 하면 운이 따르고 나쁜 말을 하면 운이 떠난다. 하루는 한 임원이 내게 와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서로 뒤에서 불만만 말하고 이런 진전이 없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괜히 말리면 제가 미움받을까 봐요.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침묵이 공범이다. 불평을 듣는 순간 그 자리를 떠나라. 그게 당신의 운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그 후 그는 자신의 회의 문화부터 바꾸었다고 한다. 불필요한 뒷담화 대신 성과와 개선만 논의하는 문화를 만들었다. 그 결과 그 부서는 1년 만에 회사 내에서 가장 단결된 조직으로 평가받았다. 나는 평생 사람을 믿고 회사를 키워왔다. 그렇기에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한번 내뱉으면 다시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남의 험담을 하느니 차라리 침묵을 택하라. 침묵은 적어도 신뢰를 잃지 않는다. 한 번은 일본의 거래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이 회장, 당신 회사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쁘게 하지 않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서로의 약점을 말하기보다 서로의 강점을 찾는 훈련을 합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조직의 품격이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뿌듯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삼성의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자신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그 마음의 질이 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모으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을 헐뜯는 사람은 결국 자기 운을 깎는다. 그 말이 내 평생의 4번째 교훈이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오늘 당신의 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을 비난하는 대신 따뜻한 말을 선택해 보세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해봤어?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누군가를 헐뜯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편해졌습니까? 오늘부터 단 한 번이라도 칭찬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지켜줄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질투는 사람을 갉아먹는다. 살다 보면 누구나 남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움이 질투로 바뀌는 순간 그 감정은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능력 있고 머리도 좋고 노력까지 하는데 끝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 삼성의 전자부문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맡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중 한 명은 유난히 뛰어나서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저 자리에 있는 거야. 진짜 실력보다는 윗사람 눈에 들었을 뿐이지. 그 말이 한두 번 나올 땐 대수롭지 않게 들렸지만은 그 말은 어느새 주변의 공기를 흐리게 했습니다. 칭찬은 사라지고 경쟁이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부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무너뜨린다. 그 말을 들은 그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동료의 성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한 순간 이미 반은 이겼습니다. 그는 이후 스스로를 바꾸기 시작했고 몇 년 뒤 그 누구보다 신뢰받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남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는 사람이다. 질투는 불처럼 조용히 번집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관계를 서서히 태웁니다. 남의 잘됨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발전이지만 왜 저 사람만 잘 돼야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퇴보가 시작됩니다. 나는 삼성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조직이 결국 이긴다. 그래서 삼성은 누가 상을 받으면 전 직원이 함께 박수 쳤습니다. 그게 단순한 행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엔 서로의 성장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회사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간부가 나를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저는 왜 늘 저 사람만 인정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데 늘 그 사람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미워집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의 한계를 만드는 거요. 부러움은 성장의 불씨가 될 수 있지만 미움이 되면 그 불은 당신을 태운다. 그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이후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누군가를 질투하지 않겠다. 대신 나 자신을 이기겠다. 그리고 3년 뒤 그는 그가 부러워하던 바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었지만 가장 무서운 실패는 질투에 빠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질투는 남의 성공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운을 닫습니다. 반대로 남의 빛을 인정하는 순간 당신의 빛도 함께 켜집니다. 어느 날 나는 이런 글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스스로의 행운을 잠그는 자물쇠와 같다. 그 말은 지금도 내 삶의 원칙입니다. 나는 남의 성공을 볼 때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저 사람을 보며 내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자. 이 생각 하나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삼성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힘이 되었습니다. 질투는 남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돌입니다. 그 돌을 품은 채로는 절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내가 평생 강조했던 인재제일의 철학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남의 장점을 시기하지 않고 배워야 인재가 성장하고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이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도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건 당신 안에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당신의 발전으로 바꾸십시오. 해봤어. 당신은 최근 누군가의 성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부럽다고 느꼈습니까? 아니면 질투가 생겼습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해낼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운을 지키고 싶다면 운을 빼앗는 사람부터 멀리하라.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내 인생에 행운을 불러온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로 나의 운을 맑고 스스로의 운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5부류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겉으론 평범하지만 속으로는 운을 갉아먹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명예를 잃은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순간의 이익을 위해 신용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나는 대구 삼성 상회 시절부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지 않는다. 그것이 내 삶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둘째,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는 관계를 태우고 침착함은 운을 살립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상대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을 잃는 일입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결정은 빨라야 하지만 감정은 천천히 다스려라. 그 한마디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셋째, 말뿐인 사람. 입으로는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은 없는 사람입니다. 말은 가볍지만 신뢰는 무겁습니다. 나는 늘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키는 사람은 드물다. 그 차이가 사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넷째, 남을 헐뜯는 사람. 그들은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만든 말의 독에 스스로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늘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비난은 금지, 개선은 가능. 다른 사람을 흉보는 순간 내 운도 함께 떨어집니다. 다섯째, 질투에 사로잡힌 사람.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순간 자신의 운이 닫힙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믿었습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다. 질투는 남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이 5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할 때 비로소 내 주변에 맑은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운은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말, 표정, 행동 속에 다 드러납니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재산이나 학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먼저 봤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운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성공은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신뢰, 작은 약속, 작은 인내가 모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운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오늘도 일기 첫 줄에 이렇게 적습니다. 명예를 지키고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신중히 하고 남을 칭찬하며 질투 대신 배움을 택하라. 그 5가지가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운을 지키는 5가지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해봤어?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를 흉봤습니까? 아니면 칭찬했습니까? 누군가의 성공을 질투했습니까? 아니면 배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 선택이 당신의 운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운이라는 단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의 마음속 문을 열고 새로운 행운을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당신의 다음 운을 준비하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